네, 이제 슬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침부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어, 오늘은 10월 정기 모임 무기가 되는 시스템에 대해서 제 생각과 제 경험과 이런 것 좀 얘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하는 이 모임은 제가 엄청 예전부터 회사 다닐 때부터 하던 거여 가지고 일단 목표는 어 책에 대해서 여러분들 책의 내용을 좀 생활에 적용시킬 수 있게 제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고하셔서 여러분들도 생활에 꼭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기가 되는 시스템 이거는 지금 딱 저한테 너무 필요한 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업을 운영하는데 이게 초창기 사업에는 대표가 다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대표가 혼자 다 할 때는 그냥 괜찮아요. 그냥 다 일이니까 내가 다 알고 있고 다 하는데 이제 팀원이 한두 명 생기기 시작할 때부터 조금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왜냐면 팀원들은 제 생각을 전부 다 알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팀을 이뤄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 적절한 가이드가 될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내용들이 조금 있냐면은 작은 사업체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6가지 단계를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리더십, 마케팅, 영업, 제품, 경비 및 운영, 현금 흐름 이렇게 6가지가 있는데요. 되게 짧은 책이긴 한데 이 6가지 내용이 되게 컴팩트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되게 도움받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 사업을 할 때는 이 6가지 모두를 그냥 어떻게든 저떻게든 챙기게 되거든요. 아니면 놓치더라도 크게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근데 이제 팀원들이 생기고 나면은 여기 중에 하나가 빠지면 그만큼 비용으로 돌아오더라고요.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리소스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거거나.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씩 좀 보면서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리더십 같은 경우에는 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회사가 나아가는 방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달성할지, 그리고 그 달성하는 목표를 분명히 얘기하고 그 목표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걸 팀원들에게 제시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이 책을 읽고 저희 모네랩에도 바로 적용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달부터 저희 모네랩에서는 월간 회의를 하거든요. 매주 하는 건 아직 조직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 가지고 비효율적인 것 같아서 일단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고 그때마다 이제 모네랩이 제 목표죠. 제 목표에 대해서 설정을 해 드리고 그걸 이제 각 담당 역할들에게 어떻게 해 줬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재정 목표를 제시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사람들에게 계속 제시를 합니다. 모델앱에서는 2025년 1월까지 월 매출 1,300만 원을 달성하고 싶다. 그리고 이 정도 매출을 달성하면 순이익이 1,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꾸준히 유지하는 게 또 목표여 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 광고주가 총 26분이 필요한데 지금 15분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 목표이긴 하지만 우리 모두가 이루어야 될 목표로 만든 다음에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죠. 그리고 이 목표를 제시할 때 그냥 단순히 숫자에 대한 목표만 제시하는 게 아니라 이 목표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팀원들도 동기부여를 받고 그래야 쪼금 더 내가 이런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좀 같이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의미 부여도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저희 모네랩이 하는 목표의 이유는 사장님들의 노력이 물거품 되지 않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은 제가 사업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마케팅이 결정적으로 안 돼 가지고 그 꽃을 못 피우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업장을 되게 잘 운영해 본질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마케팅이 잘 안 돼 가지고 사업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 운영만 해도 사실 사장님들이 엄청 많은 힘과 노력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힘과 노력들이 물거품이 되지 않게 딱 그 마케팅 한 스푼 딱 넣어 가지고 성과를 내게 만들어 주는 게 저희 모네랩의 역할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 모네랩에서 일하게 되시면은 고객분들한테 이런 피드백을 많이 받아요. "글 너무 좋다." 이런 것도 있고 "실제로 고객 문의가 왔어요. 이걸 보고 찾아왔다네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 주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팀원분들도 팀원이지만 또 같이 일하면서 의미 부여가 되면서 더 잘 일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저희는 3가지 직군이 지금은 있거든요. 대표 역할, 이건 제 역할이고 에디터와 라이터 그리고
비디오 편집자 최근에 뽑기 시작했었는데 이렇게 저까지 하면 4 명, 그 직원분들은 3명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집자들의 역할에 대해서 각각 배정을 해 주고 "이런 역할을 충분히 수행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팀원분들이 이 모네랩 안에서 어떻게 자기의 역할을 찾아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유기적으로 어 만들고 있고, 이거 이렇게 될 때 나중에 비용이나 운영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한 사람이 맡게 되는 한 사람이 효율성이 되게 늘어나야 사업체가 진짜 잘 될 수 있거든요. 그 얘기도 이따가 나올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케팅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책은 그 무기가 되는 스토리를 쓴 그 도널드 밀러가 쓴 책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 사람의 그 약간 책의 대비는 마케터였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케팅에 대한 얘기는 그 전작인 스토리가 무기가 되는 스토리의 내용과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 제가 유난히 좀 유심 있게 본 거는 어 이런 거에 사람들이 관심을 쓴다는 거죠. 사람들은 생존에 도움이 되는 정보에만 귀를 기울 매력을 느낀다. 그리고 사람들은 대부분 간단하게 전달되는 말에만 귀울인다. 그 그 외에 이제 회사의 창립 시나 남다른 근무 환경, 새로 사업을 짓는 등의 고객 생존과 하등 상관없는 이야기는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번에 다시 읽으면서 쪼끔 더 드는 생각이,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블로그 마케팅 하니까 제 지인 중에 병원에 있으면서 병원 마케팅을 해 주시는 약간 그런 직원분 그런 지인이 있거든요. 그 지인이 "승우야, 너 그 블로그 마케팅 하니까 요즘 어떻게 하고 있니?"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봤을 때의 그 블로그 병원에서의 블로그 마케팅에 대한 이야기를 막 저한테 해 주시는데, 자기가 봤을 때 우리가 하는 이 병원 업종에서는 블로그 마케팅으로 그 고객을 유치하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인 것 같다 하면서 저한테 글을 몇 개 주시는데, 딱 글만 보니까 되게 글이 잘 쓰여 있더라고요. 메시지도 괜찮고. 그런데 뭔가 되게 밋밋하다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는데, 그게 이거였습니다. 거기도 그 업체도 이제 저희랑 비슷하게 스토리 기반으로 블로그 글들을 작성하는데, 이런 창립 시나 그 근무 환경, 새로 짓는 환경 이런 데에 너무 집중하더라고요. 특히 그 원장님의 철학에 대해서 엄청 약간 집착하는 느낌이 보였습니다. 근데 원장님의 철학 좋기는 한데, 그게 결국에는 그 병원에 찾아오는 환자분들의 그 생존에 도움이 되는 정보로 만들어 줬어야 됐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분께는 가타부타 이야기는 안 했어요. 왜냐면 블로그 마케팅이 엄청나게 큰 회의감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네. 형 그렇죠." 라고 하면서 그냥 넘어가고, 이제 딱 뒤돌아서 가지고 저는 열심히 '그래. 역시 사람 생존에 관련된 정보를 써 줘야 되는구나.' 하면서 저희가 쓰고 있는 글들 쪼끔씩 다 업그레이드 시켜 보고, 그러고 그런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대부분 간단하게 전달되는 말에만 귀를 기울인다고 돼 있는데요. 이래서 제가 가독성 되게 신경 쓰고, 그 글 자체에 뭔가 어 글 자체의 예쁨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것도 되게 신경 쓰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걸 쪼끔 확인은 했고요. 그리고 영업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어 제가 개인적으로는 영업에 대해서 되게 안 좋은 기억도 가지고 있고, 영업을 하고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막 '영업을 엄청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종류의 캐릭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사업을 하게 됐고, 그 사업의 또 본질은 그 대표의 주요 업무는 영업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걱정이 많았어요. 근데 제가 생각보다 잘하더라고요. 그 잘하던 이유가 여기서 좀 알게 됐는데, 영업을 좋아하지 않더라도 걱정하지 마시라. 고객이 주인공이다만 기억하면 100만 불짜리 스피치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영업 대화를 할 때 1 초도 고객을 설득하는 데 쓰지 않는다. 그냥 딱 한 가지만 따진다. 우리의 제품으로, 우리의 서비스로 고객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대답이 예인 경우에만 제품을 소개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전작인 무기가 되는 스토리를 읽고 있었어 가지고 그 영업할 때도 이런 내용을 쪼금씩 쓰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영업은 하지만 결국 주인공은 그 광고주님이고, 난 조력자로서 해줄 수 있는 일들만 해 주면 된다라는 방식으로 이제 대화를 나누고 영업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저 같은 성격도 그냥 괜찮은 거예요. 괜찮아 가지고 이제 제가 어 블
블로그 광고 대행이 들어오면은 그분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고 진짜 제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것만 네 제가 이렇게 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라고 하고 그냥 세일즈가 진행이 되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하면 영업에 대해서도 크게 부담 없이 '우리 모두 할 수 있는 역할이다.'라고 얘기해 드리고 싶네요.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고객을 스토리로 초대하라." 이 내용을 또 다시 나오게 되는데요. 이 예시가 엄청 직접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직원분들 이야기할 때도 "글을 좀 이렇게 써 주세요."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어 이런 식이 좀 잘못된 거죠. 잘못됐다기보다는 많이 하는 실수인 것 같아요. 저는 방문 요리사예요. 고객의 집에 방문해 한 끼씩 가정식을 차려 드리죠.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주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것보다는 고객들의 관심을 확 끌려면은 요즘 집에서 먹는 가족이 드물잖아요. 함께 먹더라도 건강하게 먹지 않죠.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그 고객분들이 이런 문제를 실제로 생각하고 있으면 확 끌려서 대화를 시작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객 관점으로 글을 서술한다는 것 자체가 고객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고 싶어서 나에게 왔는지를 생각해 보면은 '조금 더 잘 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막 하다가 그 사업주인 내가 확실히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으면 자신감 있게 저희랑 한번 해 보시죠." 이렇게 하면서 청구서를 내미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괜찮은 것 같고 저도 이 방식을 활용해 가지고 계속 세일즈 영업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제품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제품이라는 거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필라테스 센터에는 필라테스 회원권이 될 거고 모네랩 같은 경우에는 블로그 대행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6개월 안에 매출 25% 이상 늘려야 한다면 가장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건가? 제품을 최적화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수익성에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면은 계속해서 이런 상품 만들어 보고 저런 상품 만들어 보고 하거든요. 저도 모네랩도 지금 어떻게 보면 3 가지 상품군이 있습니다. 대행 상품군이 있고요. 그리고 코칭 상품권 이런 것도 있고 그쪽 코칭에는 이제 합으로 사업주분들의 코칭도 있고 모네랩을 운영하고 싶은 모네랩처럼 블로그 마케팅을 대행하고 싶은 업체를 운영하고 싶은 거에 대한 코칭도 있습니다. 이렇게 총 3 개인데 어 아마 이것보다 시간이 지나면 계속 늘어나겠죠. 늘어날 겁니다. 근데 이 중에는 수익성이 좋은 것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수익성에 따라서 제품 순위를 매기고 수익성이나 수요가 적은 제품은 과감히 정리하라, 없애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싱이랑도 조금 맞닿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매출과 수익을 높여줄 새로운 고객을 선보이고 새로운 제품과 마케팅 전략의 성공을 보장하는 제품 기획안을 꾸려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 사업을 해 가지고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 뭔가 계속 다른 사업을 하거나 다른 다른 사업을 하는 것보다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리소스 조직 내에서 더 잘할 수 있는 거를 찾아보라는 얘기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번 좀 생각해 보니까 우리 그 블로그 글이라는 같은 기술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게 돈 버는 구조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블로그 글쓰기라는 그 기술이 하나가 있다 치면은 그걸 내가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그 수익성이 극단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그 블로그 애드 포스트 처음에 블로그 시작하면 블로그로도 광고 수입이 난다 이런 얘기 때문에 시작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도 그랬었고 이게 한 달에 열심히 해도 만 원 벌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이거 극단적으로 단순화한 겁니다. 물론 이것보다 많이 버시는 분들도 있어요. 막 300 정도 버시는 분도 보긴 했는데 일단은 평균적인 수준 제가 이렇게 여러 사람들 봤을 때 한 1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기준이 된다고 치면은 이제 내 블로그가 성장해 가지고 원고료를 받는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한 건당 10만 원 정도 받는 느낌입니다. 이걸로 또 1,000만 원 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일단 극단적인 단순화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그런데 이제 대행으로 넘어가면 이게 한 100만 원 정도로 올라갑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의 블로그를 관리해 줬을 때 이 정도 되는 거고. 그리고 네 번째가 블로그 마케팅으로 사업을 진행했을 때 이제 1,000만 원 정도 올라가게 되더라고요. 이게 저는 필라테스 사업이나 피트니스 사업을 마케팅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어 운동 사업들은 회원님들이 열심히 운동하시다가
자기의 사정에 의해서 그만두십니다. 그게 어쩔 수가 없어요. 일이 바빠졌다거나 아니면 다른 데 쓸 돈이 더 생겨 가지고 여기에 투자를 못 하신다거나 아니면 그냥 이사를 가거나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 사업의 질적인 부분이랑 아무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이 사업이 계속 꾸준히 유지되려면은 신규 회원들을 계속 데리고 와야 되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마케팅업이라고 오히려 정의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블로그 마케팅을 붙였을 때 이 정도의 효과가 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사업들이 아마 몇 개 더 있을 겁니다. 사람들 아마 고가 상품이 비싸면 비싸질수록 점점 더 마케팅의 힘이 세질 거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같은 블로그 기술이라도 나갈 수 있는 부가가치가 더 커질 거예요. 한 예로 들면 제가 영어 유치원도 블로그 대행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제가 원화 한 명만 데리고 오면 월에 200이 생깁니다. 월에 200의 추가 매출이 생기는 거고, 그러면 1 년이면 대략 한 2,000이잖아요. 2,000 정 그러니까 한 명 데리고 오면 2,000이 생기는 거죠, 거기는. 그런 식으로 고부가가치 상품에 마케팅을 붙이면 이런 식의 수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 사업 모델 중에 또 하나는 지금 테스트해 보고 있는 건데, 사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과 협업을 해 가지고 제가 파트너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고 책임자 이런 직군인 거죠. 거기 들어가 가지고 이제 대행비를 받는 게 아니라 같이 이제 수익을 쉐어하는 구조로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객을 데려가는 것까지는 제 역할이고, 그거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구매까지 이어지는 건 이제 그분들의 역할, 이렇게 나눠 가지고 사업을 해 보고 있거든요. 네. 이번 달부터 해 보고 있어 가지고 얼마나 수익이 날지는 쪼끔 더 시간이 필요하지만 이런 종류의 구상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드는 생각이 있네요. 최근에 한 생각이, 제가 막 점 보고 이런 거 아실 겁니다. 제가 사주도 종종 보는 편이고 타로도 보고 막 이러거든요. 이러는 이유는 운까지 쪼끔 생각을 하면서, 운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조금 노력을 할 수 있다면 '어떻게든 해 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건데, 이것도 좀 괜찮겠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그것도 사람을 데리고 오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신점 이렇게 해 주면, 타로도 이렇게 봐 주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것 좀 잘하시는 분이 있으면 또 이것도 파트너십으로 사업을 해 볼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된 건 아니고, 이런 식의 기회들은 어디에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좀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블로그로 거의 대부분 저를 만나시게 되셨는데, 웬만하면 애드 포스트는 안 하시는 게 좋은 것 같고, 블로그 키워 가지고 원고를 받는 것도 이게 시간이 꽤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 주변에 이거 하시는 분이 있는데 한 1년 정도 진짜 빡세게 열심히 하루에 막 포스팅 3 개씩 쓰고, 그리고 또 그 포스팅 3 개도 어 뭐 키워드 제대로 잡고 해서 쓰는 제대로 된 포스팅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1년 정도 키워 가지고 10만 원씩 받는 느낌이더라고요. 이런 관점에서는 대행이 참 시작하기엔 괜찮고, 대행이 더 괜찮아져 가지고 내가 실력이 쌓이면 아예 사업에다 블로그 마케팅을 붙이는 걸 완전 추천드립니다. 이게 진짜 돈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블로그 대행도 열심히 하고 있긴 하지만 어 블로그 대행사에서 열심히 하는 것만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업도 그냥 오면 하고 아니면 만다,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저는 진짜 오히려 제 필라테스 사업을 더 늘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딱 봐도 이게 제일 수익성이 좋잖아요. 그리고 필라테스 같은 경우에는 와이프가 이제 제 사업 파트너의 역할이니까, 제가 이제 데리고 가면 와이프가 운영 관리를 해 주니까 훨씬 더 신뢰관계도 다른 가족이 아닌 사람보다는 훨씬 높을 거고, 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여기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제품이잖아요. 같은 기능, 같은 기술이더라도 이걸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정말 다른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으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술들에서 어떻게 하면 더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먼저다. 다른 사업을 막 여러 개 늘리는 것보다는, 그렇게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얘기 나온 김에 그 얘기도 드리면 재밌겠네요. 제가 춤 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막 '내년 중에 댄스 학원 해 보고 싶다.' 이런 생각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 생각은 요즘 아예 많이 접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이죠. 지금도 블로그 대행이랑 필라테스 사업만으로도 충분히 바쁘거든요. 충분히 바쁜데 여기에 댄스 학원까지 하면, 뭐 노력하면 잘할 자신은 있는데
그렇게까지 내가 여러 사업을 돌릴 수 있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어 내년에는 부동산 경매를 조금 더 해 가지고 '현금 흐름을 늘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 책의 메인 테마 아까 그 6가지 이야기 드렸잖아요. 6가지 이야기 드렸는데 비행기에 빗대서 이야기를 해 주거든요. 그래서 리더십이 이제 머리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제품이 이 날개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영업과 세일즈가 각각의 엔진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효율적인 비즈니스라면은 이렇게 날렵한 비행기가 돼야 되겠죠. 몸통은 작고 날개는 크고 엔진은 강해야 됩니다. 이래야 되는데 비효율적인 비즈니스가 되면 이렇게 몸통이 커져 버리거든요. 몸통이 커진다는 거는 이제 운영비가 커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사람들이 막 놀고 있죠. 이런 모습이 결국엔 비용을 낳는데 이 몸통이 이제 경비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경비의 가장 큰 요소는 인건비다. 인건비입니다. 이게 저도 진짜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인건비가 어찌 됐든 사업에 있어서는 가장 큰 어 경비가 되고 이게 워크플로우가 통제가 안 될 때 경비가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난다고 얘기하는데 진짜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네랩도 지금 최대한 작은 조직을 유지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가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뭔가 미리 사람들한테 연락 전해 둬 가지고 그 사람이 인지를 하고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그걸 다른 일에 치여 가지고 못 하거나 하면은 그 사람도 그 사람대로 일을 해야 되고 해서 뭐 이상한 결과물들이 나오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워크플로우 통제가 뭐 아예 안 되는 상황은 아니지만 이게 점점 심해지면 '진짜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막 한 달 동안 일 주일 동안 놔뒀는데 이상한 결과물을 가지고 오면은 그 사람이 일한 시간은 사실 그 대표가 어떻게 보면 인건비라는 명목으로 구매를 한 건데 그게 그냥 낭비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관리를 되게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을 진짜 바꿔 먹은 게 제가 그전에는 그 강의 수익을 내보려고 엄청 노력을 했었어요. 그런데 강의를 지금 할 게 아니라 우리 팀원분들의 교육이 더 빨리 해결돼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강의를 하면은 그 제가 가르쳐 준 내용들은 그 강의 비용에 포함돼 가지고 그냥 전 돈 받고 그 사람은 배우고 이렇게 끝이 나 버리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확실히 우리 팀원들을 가르 교육을 했을 때 그 팀원들은 저랑 한동안은 같이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부가가치가 훨씬 더 저한테 이익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엔 이것도 어느 책에서 봤는데 아마 피터 드러크의 자기경영 노트일 것 같습니다. 그 기억이 많이 흐려져 가지고 정확히 어떤 책인지 모르겠는데 가장 수익성이 나는 행동은 직원들을 교육하는 거라고 그랬거든요. 대표가 할 수 있는 일들 중에. 그 얘기에 되게 그 얘기가 이제 제 마음속에 남아 있어 가지고 실제로 한번 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 봤더니만 되게 팀원분들도 되게 만족해 하시고 이걸 더 꾸준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방식이 저는 블로그 마케팅에 대한 일을 하니까 블로그를 실시간으로 첨삭해 주는 걸 해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팀원분들이 저한테 1대1로 "한번 글 봐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어 무제한은 아니지만 일 주일에 한 번 정도는 실제로 이렇게 둘이서 줌 켜 가지고 제가 이렇게 글 켜 놓고 실제로 막 수정하는 걸 보여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자기도 그걸 따라 할 수 있으니까 자기가 모네랩의 스타일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는 걸 이제 직접적으로 알 수 있으니까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더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비를 줄인다 혹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몫을 늘리면은 이게 되게 얇아지겠죠. 그래서 이런 비행기를 만들어야 이제 멀리 아주 효과적으로 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리고 6 번은 현금 흐름입니다. 현금 흐름. 이게 저도 이제 직장인이었다가 그 사업을 하게 된 케이스잖아요. 직장인의 현금 흐름과 사업가의 현금 흐름은 상당히 많이 다르더라고요. 당황스러울 정도로 다릅니다. 이게 뭐냐면은 직장인은 직장 다닐 때는 월급이 들어오는 날이 있고 그 월급에서 들어오는 날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써야 될지에 대한 그 플랜이 딱 바로 잡히잖아요. 그게 엄청 크고 중요하고 강한 힘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월급이 들어오면은 걔를 이제 카드값 얼마 제하고 월세 이렇게 하고 그 플래닝이 되잖아요. 근데 사업을 하게 되면 들어오는 돈이 되게 어 잣
자주 들어오고 조금씩 들어오면서 많이 들어오기는 하지만 걔가 언제 끊질지도 모르고 막 들쭉날쭉하는 거죠. 그 플래닝 자체가 상당히 월급보다는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될지 엄청 고민이 많았는데 여기서 잠깐 얘기 드리면 가계부는 사업가들이 오히려 더 써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월급이 메인이신 분은 '가계부가 그렇게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는 이제 '사업을 하게 되면 진짜 가계부는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들어오는 거랑 지출이 너무 큰 폭으로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또 사업을 제대로 하려면 지출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처리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이게 또 많다 보니 양 자체가 많다 보니까 네 관리를 안 해 주면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가 나가는지 파악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에서 제안하는 거는 이런 겁니다. 그 계좌를 5개 만든 다음에 일단 돈이 들어오면 운영 계좌에서 그걸 사업체로 또 막 돌리는 거죠. 그중에 이제 일부는 세금 계좌와 대표의 월급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운영 관련해 가지고는 사업 이 운영 계좌에서 사업 관련 지출도 같이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 운영 계좌에서 돈이 들어오고 돈이 나가고 이게 그냥 한 달 정도의 주기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운영 계좌에서 상한선을 그어 놓고 이 상한선을 넘어가면 이 돈을 사업 수익 계좌로 넘겨 놓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업 수익 계좌에서는 잉여 자금이 저축되는 곳인데 비상 자금을 쓸 수 있게 모아 두는 곳입니다. 이게 돈을 묵히는 것과는 전혀 다른데요. 이 비상 자금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수익이 들쑥날쑥하니까 비상 자금이 있어야 약간 발 뻗고 잘 수 있거든요. 위기 상황에 대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작년 한 해 동안 한 6천 정도 그런 식으로 좀 모아 놨었는데 올해 이제 그 역전세 막느라 써 가지고 이걸 다시 채우고 있거든요. 이거는 뭐 투자하는 돈도 아니고 진짜 그냥 생으로 저축을 해 두는 돈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좀 돈을 그냥 가지고 있는 것도 쪼끔 그러니까 마이너스 통장 이런 거 만들 수 있으면 정말 큰 도움이 되죠. 왜냐하면 그만큼의 돈을 내가 모을 필요는 없으니까. 없어지는 게 많이 줄어드니까요. 부담이 줄어드니까. 그리고 3 단계에서는 사업 수익 계좌에서도 상한선이 필요한데 그 상한선을 정해 놓고 사업에서 운영되는 비용의 6배 정도의 상한선을 딱 정해 놓고 그 이상이 넘으면 이제 투자 자금 계좌로 돈을 옮기는 거죠. 6 배, 6 배를 모으고 싶긴 한데 이건 좀 과한 것 같고 저는 한 3 개월치 정도만 모아 놓고 투자 자금으로 빼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그 5 개까지는 좀 너무 많은 것 같고 저는 한 3개 정도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3개 정도 해 가지고 처음에 운영 계좌 했고 그 운영 계좌에서 부가세 신고가 인제 사업자들에게는 또 되게 치명적인데 그게 되게 10% 계속 내 돈은 아니지만 내 돈처럼 받다가 부가세 신고해야 될 때 내면은 되게 아프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부가세만 떼 가지고 세금 계좌에 넣어 놓고 그래서 운영 계좌에서 특정 금액이 넘어가면 걔를 다른 통장으로 옮겨 가지고 일단 저축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사업을 한다면 이 시스템은 꼭 한번 도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6 단계를 쭉 다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6 단계는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비행기의 모습에 비유되는 거고 마지막 6 번째 현금 흐름은 연료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게 진짜 연료가 맞는 게 게임으로 치면 피통이거든요. 이게 떨어지면 그냥 떨어지는 거라 가지고 이게 떨어지면 비행기가 추락하는 거라 가지고 관리를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렇게 제가 오늘은 이 정도로 준비를 해 왔는데 어떠셨나요? 이 책은 읽어 보셨나요? 아니면 제가 했던 이야기들 중에서 좀 궁금한 내용들 있으시면 더 Q&A 해 보고 8 시까지 이야기 나누다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 되게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 앞으로도 한 2-3번 더 읽으면서 더 챙겨 나갈 것 같거든요. 특히 그 현금 흐름 부분 관련된 건데 돈이 쌓이기 위한 시간이 조금 필요하잖아요. 그 시간이 어느 특정 지점을 지나면 또 읽어 보고 또 읽어 보면서 제가 운영하는 회사 시스템들을 좀 잡아갈 생각입니다. 네. 오늘 내용 좀 어떠셨는지 코멘트들 자유롭게 남겨 주세요.